혹시 기술 분야에 몸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만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끝없는 배움의 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 제가 직접 한 달 만에 AWS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땄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말처럼 이건 뭐 끝나지도 않는 시시포스의 노동 같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요. 그런데요, 관점을 살짝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힘든 과정이 사실은 엄청난 성취감을 주는 아주 멋진 도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AI는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원을 가장 현실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고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또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AWS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딱 한 달 만에 따냈던 그 성공 전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잘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 학습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팁을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메타인지라는 건데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죠. 이게 바로 효율적인 공부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사실 성공 확률은 이미 절반 이상이라고 봐도 좋아요. 자, 그럼 이 메타인지를 딱 장착하고 제가 실제로 실행했던 구체적인 4단계 학습법을 한번 볼까요? 첫째, 일단 시험부터 등록한다. 둘째,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셋째, 연습 문제를 푼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패턴을 찾는다. 어때요?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각 단계마다 성공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숨어 있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시험에 등록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아, 공부 다 되면 등록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일단 날짜부터 쾅 박아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애자일 방법론에서 타임박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마감일을 정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변명거리가 없어져요. 오직 결과에만 집중하게 되죠. 스스로한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온라인 강의로 기본기를 빠르게 다지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멍하니 강의만 보는 게 아니에요. AWS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메시징 같은 각 분야의 고유한 언어와 사고방식, 즉 모델을 내 것으로 체득해야 해요.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받쳐져야만 나중에 그 위에 나만의 아키텍처를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배운 걸 실제 문제에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제 기본기는 다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이에요. 솔직히 프로페셔널 레벨 시험은 단순히 내용을 달달 외운다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AWS가 원하는 답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이 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패턴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하는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AWS 시험에서 정답으로 요구하는 건 대부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이에요. 즉 AWS가 만들어 놓은 편리한 관리형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쓰는 아키텍처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 업무에서는 어때요? 비용 효율, 즉 가성비를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최적화 방식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험에서는 AWS가 좋아하는 답을 골라야 하는구나. 이 패턴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요, 결국 돈 문제랑 직결돼요. 클라우드는 물론 시간도 절약해주고 확장성도 뛰어나고 장점이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정말 밀리초 단위로 정확하게 돈이 청구됩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곧 비용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딱 붙었습니다. 와, 이제 끝이다 싶으신가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실 자격증은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더 큰 비즈니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제는 시야를 훨씬 더 넓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말이죠.
클라우드 플랫폼은 수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남들 다 쓴다고 해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바로 포모라고 하죠. 그런 포모를 느끼면서 무작정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우리 팀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잘 맞는 플랫폼과 도구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모를 조직의 리더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팀의 성장을 이끌고 경쟁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할 때 리더가 먼저 팀원들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 같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훌륭한 팀빌딩 활동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팀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함께 키우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팀과 우리 조직은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적인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 아닐까요?